안녕하세요. 가치경제 박명준입니다. 오늘은 경제의 효율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흔히들 자본주의 경제가 효율이 높은 경제라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땀을 흘리고 노력해서 일을 열심히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어서 사람들에게 스스로 일을 하도록 하는 동기부여를 확실하게 제공해 주기 때문에 자본주의는 효율이 높지 않을까라고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은 정말로 그런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경제에서 효율이 높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살펴볼 것입니다. 그리고 자본주의 경제가 효율성 측면에서 어떠한 상황인지를 따져보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자본주의는 효율이 매우 낮은 경제 체계라는 것을 말씀드릴 것이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효율이 높은 경제가 되는지에 대해서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효율이 높은 경제가 무슨 의미인지를 알아보기 전에 경제라는 것의 정의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흔히들 경제는 매우 복잡하고 골치 아프며 무언가 어려운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사실 경제는 경제학자들만이 정의할 수 있는 그런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경제라는 것이 이해하기 어렵다면 그 자체로 이미 무언가가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먹고 사는 모든 생활 자체가 경제의 전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먹고 살려고 하다 보니 우리에게는 무언가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인간으로서 살아가려면 먹을 것도 필요하고 입을 것도 필요하고 생활용품도 필요하고 수많은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런 것들을 누군가가 만들어내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신이 잘하는 일에 집중해서 그것들을 만들어냅니다. 자연에서 직접 채집하기도 하고 자연에서 생산하기도 하며 공장에서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또는 그런 활동들을 직접적으로 하지는 않더라도 간접적으로 도와주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어려워하거나 불편해하는 상황을 해결해 주기도 합니다. 이런 일들도 모두 무언가를 생산하는 일들입니다. 그렇게 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만들어낸 것들을 시장에 내놓아서 서로 교환을 합니다. 그러면 자신이 생산한 일의 결과물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자신은 누군가가 생산한 결과물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됩니다. 경제라는 것은 우리가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무언가를 생산하고 나누는 모든 활동이라고 말하면 정확합니다. 더욱 멋있고 학술적이고 현학적인 표현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 본질은 결코 다르지 않습니다. 경제라는 것을 알아보았으니 이제 경제의 효율성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효율이라는 말은 무언가 투입한 것과 그 결과를 얻는 것을 비교하는 말입니다. 효율이 100%이거나 그보다 높을 수는 없습니다. 자신이 투입한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이 우주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효율은 항상 100%보다 낮습니다. 효율이 높다는 뜻은 투입한 것에 비해서 무언가 얻어내는 비율이 100%에 가깝게 높다는 뜻이고, 효율이 낮다는 뜻은 투입하는 것에 비해 얻어내는 비율이 매우 낮다는 것을 말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경제에서의 효율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선 얻는다는 것은 생산된 결과물의 총량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투입한 것을 무엇이라고 봐야 할지나 조금 더 생각해 봐야 합니다. 단지 일에 참여한 사람들의 숫자나 투입한 노동 시간이라고만 보면 생산된 것의 총량이 부족해서 잘 돌아가지는 않지만 효율이 높은 것으로 계산되어 있는 그런 경제도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데 일을 한 사람으로만 효율을 따지면 안 되겠죠. 따라서 경제의 효율성을 단지 투입한 것에 비해서 생산된 결과라는 산술적인 의미로 보기보다는 우리 사회 전체가 정말로 잘 먹고 잘 사는지를 평가하는 광의적인 의미로 확대해서 따져야 합니다. 그렇다면 경제의 효율성을 전체 인구수에 비해서 생산된 결과물의 총량이라고 보면 보다 합리적일 것입니다. 인구에 비해서 생산량이 많은 쪽이 경제의 효율이 높다고 보는 것입니다.
경제 효율성을 따지고자 할 때 생산의 측면에서는 필요한 것이 얼마나 잘 생산이 되고 필요하지 않은 것이 생산이 안 되는지의 여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즉 전체 생산 중에서 필요한 것만이 만들어지고 굳이 필요하지 않은 것이 만들어지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생산하기 위해서 하는 일 혹은 수고 중에는 다양한 부류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합리적인 생산을 해서 사회적인 유익을 창출하는 경우에는 이것을 합리적인 수고라고 부르고자 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재화나 서비스가 맞기는 하지만 과잉으로 생산되는 경우에는 불필요한 수고라고 부르겠습니다. 허례허식이나 지나친 예술성을 추구하는 경우에는 낭비적 수고라고 부르겠습니다. 서로 경쟁하다가 불필요한 생산물을 만들어내거나 혹은 아무런 결실을 맺지 못하는 경우에는 소모적 수고라고 부르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사회적으로 유용한 것이 전혀 나오지 않는 경우라면 가치 없는 수고라고 부르겠습니다. 착취나 비합리적인 노동 환경에서 일을 하는 경우에는 비합리적 수고라고 부르겠습니다. 일을 하고도 오히려 사회적인 가치나 자산이 손실되는 경우라면 가치 손실 수고라고 부르겠습니다. 치명적인 사회적 가치의 손실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유해한 수고라고 부르겠습니다. 합리적인 수고가 아닌 예들을 들어보겠습니다. 옥수수의 경우 필요 이상으로 대량으로 생산이 됩니다. 대량 생산이 용이하기 때문인데요. 그 때문에 억지로 옥수수를 소비할 소비처를 만들어냅니다. 소위 사료로도 쓰고 사람들이 먹는 식품에도 그 원재료를 옥수수로 많이 대체를 합니다. 풀을 먹어야 하는 소들이 옥수수를 사료로 먹으면서 O157이라는 대장균 문제가 생기게 되고 사람들도 옥수수 과잉 섭취에 대한 경고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도 남는 옥수수를 식량이 부족한 나라에 원조를 하면 좋을 텐데요. 가격 안정을 위해서 소각해서 처분하는 방법을 택하고 있습니다. 과잉으로 생산을 하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에너지와 노동력을 들여야 합니다. 과잉 생산은 결코 좋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는 많은 허례허식들이 있습니다. 결혼식이나 돌잔치, 장례식 말고도 다양한 행사나 의식에서 허례허식들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어떠한 제품을 만드는 일에서도 심미적인 눈높이가 너무 높아서 눈높이를 너무 높여서 이를 위해서 보다 세심하게 에너지와 정성을 많이 쏟아붓는 수고를 해야 하는 일이 덜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허례허식이나 예술성을 지나치게 추구하는 생산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경우라면 낭비적인 요소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떠한 제품을 만들면서 경쟁사끼리 쓸모없는 소모적인 일을 하는 경우도 많이 일어납니다. 상대 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기술적인 특허를 피해가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해서 특허 회피 기술을 찾아냅니다. 이것이 기술 발전에 유익을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미가 있지만 동일한 수준의 기술을 법적인 문제 없이 사용하기 위한 수단으로서만 의미를 갖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이런 경우라면 굳이 필요하지 않은 소모적인 수고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유익한 것을 만들어내지 않는 일들을 하는 경우는 보다 많이 일어납니다. 사람들에게 직간접적으로 필요하거나 쓸모 있는 무언가가 나와야 의미가 있을 텐데요. 금융에 관련된 일들은 이러한 유익이 생산되지 않습니다. 물론 자본주의 경제를 굴러가게 하려면 금융 관련 일들이 지금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시간이 지날수록 수많은 문제들을 만들어내어서 사람들을 더욱 힘들게 만들고 있습니다. 금융은 자본주의의 근간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부채의 누적, 금융의 위기,
심화되는 경제적 양극화 등 금융이 결국 자본주의를 몰락하도록 몰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가치주의에서의 관점이기 때문에 자본주의의 관점에서 본다면 아니다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현재 금융 관련 종사자분들의 인구 규모는 상당합니다. 개인 투자자분들까지 포함한다면 그 규모가 더 커집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하고 있는 일들이 가치주의의 관점으로는 관점으로 그 가치를 산정한다면 우리 사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아무런 유익이 만들어지지 않는 가치가 없는 일일 뿐입니다. 착취나 비합리적인 노동 환경에서 일하는 경우도 생각해야 합니다. 이것은 생산의 지속성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으로 본다면 결국 생산성의 하락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일을 하고도 사회 전체의 관점으로는 오히려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과도한 의료행위나 약물의 오남용 같은 사례도 있고 잘못된 행정이나 정책 집행은 분명히 일을 한 것은 맞지만 오히려 사회적인 손실을 가져오게 됩니다. 치명적인 사회적인 손실을 발생시키는 일들도 있습니다. 원자력 발전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사고의 위험성 말고도 우리 인류가 영원히 처리할 수 없는 고준위의 핵 폐기물이 지속적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방사선에 의한 지구 생태계 전체의 피해는 피할 수 없으며 사람들의 유전자뿐만 아니라 인류의 먹거리들과 모든 생태계의 유전자 변형을 초래해서 인류와 지구 생명체 전체의 미래를 파멸로 만드는 엄청난 해악입니다. 이것은 원자력 발전을 하느냐 마느냐는 보수냐 진보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인류의 미래가 있을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입니다. 하지만 이런 일을 하는 분들도 자본주의에서는 돈을 벌어서 먹고 살고 있습니다. 원자력 발전에 대한 내용은 이미 다른 영상에서 여러 개 올렸었는데요. 본문의 링크를 참조하셔서 영상들을 보시면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지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일을 해서 무언가를 만들어 놓은 것 중에서 쓸모가 있거나 유익한 일들만 의미가 있습니다. 과잉 생산이라면 유익이 줄어들게 되고 낭비적인 수고도 줄여야 합니다. 소모적인 수고나 가치 없는 수고나 비합리적인 수고에 의한 생산은 총생산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가치 손실 수고나 유해한 수고는 오히려 우리가 만들어낸 가치 있는 생산의 총량을 삭감하는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따라서 이러한 점을 감안해서 생산의 효율성을 따져야 합니다. 생산의 효율성을 따질 때 생산된 것의 총량을 따져야 하는데요. 이때 생산된 총량은 전체 생산량이 아니라 합리적인 수고에 의한 유익한 생산만을 선별해야 한다는 뜻이 됩니다. 여기서는 각 개인별로 생산을 위해서 투입하는 시간과 그 결과물이 같다고 가정을 하고 자본주의 경제에서의 효율을 개념적으로만 유추해 보겠습니다. 전체 인구 중에서 생산에 기여하는 경제활동 인구의 비율을 절반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절반의 인구 중에서 앞서 언급한 합리적인 수고를 하는 인구를 그 중에서 절반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생산에 기여하는 인구 중에서 나머지 절반은 가치가 있는 생산을 만들어내지 못한다는 그런 뜻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가치 있는 생산에 기여하는 인구의 비율은 전체 인구 중에서 4분의 1의 인구만이 해당이 됩니다. 사람들이 일을 할 수 있는 경제 활동의 기간도 고려해야 합니다. 자본주의에서는 생산의 경쟁력을 최우선으로 따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기업들은 지급해야 하는 임금을 줄이기 위해서 나이 든 직원들을 고용하지 않으려고 하고 기존의 직원들도 일정한 나이가 되면 내보내려고 하게 됩니다. 국가마다 사정은 다르겠지만 우리나라의 현재 상황을 보면 일반적으로 남자들의 경우에는 기업에 소속이 되어서 근로자로서 일을 하게 된다면 평균적으로 최대 30년 정도 일을 하게 됩니다. 즉 한 사람의
실질적인 경제활동 기간이 길어야 30년 정도라는 뜻입니다. 여태까지 내용을 다시 정리하면 자본주의 경제의 효율성을 따질 때 전체 인구에 비해서 생산된 것의 총량이 어떻게 되는지를 생각해야 하며, 여기서 생산된 것이란 전체 생산량이 아니라 합리적인 수고에 의해서 만들어낸 유익한 생산만을 선별해서 따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개별적인 사람들이 이런 생산에 기여할 수 있는 기간은 30년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낭비적이거나 소모적이거나 가치가 없거나 비합리적이거나 가치 손실을 일으키거나 유해한 결과를 낳는 수고에 의한 생산을 모두 제외하고 합리적인 수고에 의한 유익한 생산만을 고려할 것입니다. 이런 상황들을 모두 고려해서 자본주의 경제의 효율성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자 합니다. 자본주의 경제의 효율성은 경제활동 인구가 30년 동안 생산하는 합리적인 수고에 의해서 만들어낸 생산량 나누기 전체 인구가 100년 동안 생산하는 총 생산량, 이렇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여기서 전체 인구 중에 경제활동 인구를 반이라고 가정을 하고요. 전체 평균 수명을 100년으로 보겠습니다. 그리고 전체 생산 중에서 합리적인 수고에 의한 생산의 비율을 2분의 1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여태까지의 가정을 바탕으로 자본주의 경제의 효율은 30 나누기 100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 이렇게 되고요. 결과는 7.5%라고 계산이 됩니다. 이 값의 의미는 100명이 있다고 할 때 이 100명이 함께 살아가고 있는데 그 중에서 7.5명만이 일을 해서 생산을 하고요. 이 7.5명이 일을 해서 생산한 것을 전체 100명이 먹고 산다는 뜻입니다. 그 생산한 결과물로 전체 100명이 먹고 산다는 뜻이 됩니다. 생각보다 적은 사람들이 일을 해서 많은 사람들을 부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10명 중에서 1명도 안 되는 사람만이 제대로 된 일을 하는 것으로 계산이 됩니다. 이 값은 제가 집어넣은 많은 가정들이 들어가서 계산된 값이기 때문에 임의적으로 제가 집어넣은 값들로 인해서 계산된 값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가정들에 들어간 값들을 조금씩 바꿔가면서 직접 다시 계산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 결과는 결코 높지 않다는 것을, 자본주의 경제의 효율이 결코 높지 않다는 결과로 나오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자본주의 경제는 효율이 매우 낮은 경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첫 번째 영상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오늘 주제에서 이어지는 내용으로 경제의 효율성에 대해서 아직 말씀드리지 못한 측면을 더 말씀을 드리고 자본주의 경제의 효율에 대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치경제가 자본주의 경제의 대안으로 제대로 태동할 수 있도록 가치경제 채널에 힘을 보태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